네, 안녕하십니까. 새마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부장입니다. 본교는 학년별 100명,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 다겸관이 있습니다. 1, 2학년은 1, 2학기에 모두 새로 선발하며 3학년은 1학기에만 선발합니다. 주로 등교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입사하여 금요일 방과 후에 퇴사하며 원거리 거주 학생의 경우 토요일 아침 9시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운영되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중 평일에는 6시 45분에 기상하여 조식 취식 후 등교하고 학교 일과 후에는 밤 11시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1시간 한 후에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입생 기숙사 입사 전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입생 기숙사 전형은 크게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지역인재 육성 전형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 육성 전형은 오산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만 유지됩니다. 각 전형별 선발 인원은 특별 전형 40명, 일반 전형 40명, 지역인재 육성 전형 20명입니다. 사회적 배려자는 모든 전형에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의 순으로 선발하며 전형별 선발 성비는 본교 입학학생의 성별 비율인 남학생 40대, 여학생 60과 같습니다.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육성전형의 사회적 배려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교육급여 지원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현재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특별전형은 입학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본교의 최단거리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원거리 통학학생부터 선발하며 참고로 2020학년도의 거리 커트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으나 학년별로, 학기별로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육성 전형의 성적 우수자는 내신과 진단평가의 합산 점수로 선발합니다. 200점 만점의 내신 성적과 국어, 영어, 수학 진단평가 결과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지역인재 육성 전형이 없어지고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각 50%씩 선발합니다. 직전 학기 전국연합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와 교과와 비교과로 이루어진 학교생활 종합평가 영역을 각 50점으로 환산합니다. 교과 점수는 9등급으로 산출되는 전 과목의 단위수를 반영하여 등급 환산 점수를 적용하고 비교과 점수는 출결 상황, 수상 경력,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신입생이 6월에 입사하고 격주 등교를 하여 중도 포기자는 없으나 예년이나 다른 학년에서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기숙사에 대한 환상으로 입사하는 것보다는 기숙사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단체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하고 원만하게 교우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교 기숙사 다겸관 운영 및 입사 전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도 쉽지 않네요. 조금 힘내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머님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입시 전형 요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시기는 2020년 12월 9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이고요.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은 196명, 지역 인재는 84명, 총 280명입니다. 성적 반영은 3학년 2학기 학기 말까지 전 과목 반영이 됩니다. 특히 특례 입학은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고요. 성적 반영범은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새마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일반고로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와 동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요. 12월 21일 날 발표하시고 예비 소집임은 12월 28일, 진단평가는 2월 8일, 기사 발표는 21년 2월 15일,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월 19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머님들, 아주 이게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작년 입학 경쟁률이 얼마였으며, 도대체 커트라인이 얼마냐라고 했죠? 일단 먼저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최종 경쟁률은 1대 1입니다. 19년 최종 경쟁률도 1대 1입니다. 2020년 최종 경쟁률도 1대 1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1학년 최종 경쟁률은 몇 대 몇일까요? 네, 1대 1이 예상됩니다. 무슨 말을 쓰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커트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대는 194점대였습니다. 2018학년대는 192점대, 2019년도는 194점대고요. 2020년도는 193점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2021학년도 예상 성적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몇 점 정도가 되면은 우리 학교의 세마고에 입학하실 수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어머님들 진짜 또 고민하시는 것. 진학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걸 고민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아마 보면 고민할 것이 세마고는 과학중점학교인데 과연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까? 라는 것이죠. 자, 이 답은 제가 특별히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과학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정시를 준비하겠다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과학 중점반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과학 중점을 신청했대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과학 중점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아니 생기부가 너무나도 빵빵히 잘고 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수시로 썼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학교는 뭐 스펙을 쌓는다 준비한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공계를 희망하면은 과학 중점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그 과정에 충실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우리 아이는 세마고에 합격하더라도, 커트라인을 합격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성적이 커트라인 때문에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제가 실제 AI입니다. 이 친구의 점수는 들어올 때 점수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193등입니다. 193등이라는 점수는 아마 우리가 290명이니까 한 60%에서 70%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학교는 중간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이 정말 이 학생이 잘했을까? 라고 보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학년 때 성적입니다. 1학년 때 평정 1학기 때가 4.16, 3.0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4.1이라는 것은 중간 점수입니다. 상당히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학년 때입니다. 봤더니 2.97이네요. 그리고 2.76입니다. 어떠세요? 1학년 때보다 많이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3학년 됐을 때 2.0입니다. 어떠세요? 이 학생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의 모의 점수를 봤을 때 모의고사 점수를 봤더니 보세요. 어떤가요? 예, 정말 3학년 되니까 다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이 점수에서 그럼 이 친구는 2등급은 당연히 수시를 갔었냐? 수시는 힘들었겠죠. 왜? 워낙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이렇게 성적이 향상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바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올 때 커트라인 쪽, 즉 193점에 194점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아들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내 딸이 걱정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진짜 고민은 성적이 낮냐 높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어떤 노력과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실제 중학교에서 성적에 의해서 193, 194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 시험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고민을 하지 말고 학교에 와서 세마고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성적이 얼마냐면은 30등입니다. 상당히 성적이 뛰어나죠. 그러면 1학 때 성적이 어떻냐? 2.2입니다. 그리고 2.4가 됩니다.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리고 2학 때 봤더니 1.8, 1.7입니다. 어때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3학년 때는 1.1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1.1이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히 잘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지만 30등이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학교에서 보면 약간 처지는 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꾸준히 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봤더니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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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2등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 이 친구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시를 볼 것 같으냐?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 됐을 때 어디를 합격했느냐? 바로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최고의 성적이 아닌데 괜찮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교에 와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현재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보면은 그 학교에서 1등은 안 온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차라리 세마고에는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안 오고 다른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1등급으로 돼가지고 내가 서울대 가겠다 이런 목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는 당연히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학교를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 있다면 더 뛰어난 성적을 얻었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 친구들이 경쟁과 같이 노력하면서 성장할 때 훨씬 더 높이, 깊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고민입니다. 세마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좋지 않을 텐데 정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7학년도부터 대학 합격자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자, 서울대는 12명, 연세대 23명, 고려대 16명입니다. 서강, 한양, 성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예, 한예, 치의대가 34명입니다. 이 친구들은 상당히 공부 잘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주유대학 우리가 218명이나 갑니다. 자, 2018년은 어땠느냐? 서울대 8, 연세대 28, 연세대 28, 고려대 17, 서강, 한양, 성균관대, 중앙대와 같습니다. 또 한의대, 의예, 치의에는 49명입니다. 서울주유대학이 167명입니다. 2019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더 많이 늘었네. 14명입니다. 연세대 32, 고려대 21, 보신 바와 같고요. 의예, 한의, 치예가 49명입니다. 어떠세요?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은 몇 명이냐? 서울대가 15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과학 중점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세대 22, 고려대 24명입니다. 서강, 한양, 성균관대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예, 한의예, 치의는 어떠냐? 33명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그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서로 친구들과 이끌고 배우면서 이렇게 높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머님들이 알고 싶은 대학 진학 결과가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합격생 현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도대체 우리 세마고 학생들이 서울대 가느냐? 학생부 종합입니다. 2.2, 1.4, 1.4, 1.9, 1.6. 이 성적을 일반고에 가면 서울대 꿈도 못 꿉니다. 왜? 서울대 정도 가려면 1.1에서 1.2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도는 보면 2.24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는 어떠냐?
정시에 서울대에 간 친구들이 보면 평상시 내신 성적을 보면은 1.6, 1.5, 2.8, 2.5, 3.3까지 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보통 다른 학교에는 한 명 정도가 갈까 말까 한 곳을 우리는 30등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 속해 있는 아이들도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에서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수시 합격 보면은 2.9, 2.8, 2.4, 2.6, 3.2, 2.6입니다. 어떠세요? 여기는 일반고 이 정도면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도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실제 이게 가능하고 있고요. 그럼 정시는 어떠냐? 고려대는 4.1, 4.3, 3.3 이 정도의 내신 친구들이 수능 점수에서 고려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뭐냐면은 수시로서는 4.7이 있습니다. 1.7, 2.9. 이게 바로 작년에, 올해죠. 졸업한 학생들이 그 수시로 합격한 거고요. 정시로 보면은 3.6, 3.2, 2.8, 3.8, 4.3인 학생도 정시로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머님들 학생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마고의 선택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마고의 밝은 점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풍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예산 이에 거의 본 예산에 가까운 5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뛰어난 점은요, 학생 집단이 제가 볼 땐 너무 뛰어납니다. 서로 보고 배우는 관계, 선의 경쟁이 참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 상호 간의 협력과 리더십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입금과 배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있으면 세마고에 꼭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학기 중 방학 중 선생님들의 헌신이 참 대단합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수업 연구 및 연구 활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및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했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세마의 아름답고 힘차고 멋진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2018년에 19명의 학생이 전출 또는 학업 중도 포기가 있었고요. 19년엔 13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8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때 신중하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마고에는 어떤 친구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 중에서 외부 학원이라는 거와 과외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세마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원도 중요합니다. 과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있는 친구들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갖춘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내신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가 결정이 아니란 겁니다. 중간 정도인 학생들도 충분히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 고려대도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길을 정확히 알고 진행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만은 불안과 좌절과 우울을 겪은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은 너무나도 충실합니다. 이런 학교 생활을 충실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어머님들 18세기, 19세기에서 영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랜드 투어라는 겁니다. 그랜드 투어가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귀족 자제가 한 20세가 됐을 때 어떤 지금 자녀 학생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많네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옆에서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유럽 지역을 한 2년에서 3년을 투어하는 겁니다. 영국에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돌아서 오는 하나의 큰 인생 여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그랜드 투어에서 꼭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피렌체입니다. 아마 여기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 어떤 분은 와인을 드시러 간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곳을 갔는데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미켈란 광장에서 바라보는 아주 멋진 저 두오모 성당이 보이네요. 자, 어떤 사람도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한 하루면은 이 피렌체를 다 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솔직히 뭐 작고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닌 이 피렌체가 어떻게 중세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르네상스를 열군, 즉 유럽에 있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도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으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자, 피렌체는 어떻게 르네상스가 탄생했느냐? 자, 첫 번째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의 문화이지만은 그 사람의 철학을 다시 공부하고 깊이 탐구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그 기본이 바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공 요인이 바로 피렌체는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는 뉴욕이 금융의 중심이었지만 그때는 피렌체였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돈만 벌키는 그런 자린고비가 아니라 엄청난 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지모 메디치라고 하는 이 메디치가의 식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믿고 그리고 금융이라는 그 거대한 자본을 갖고 이분이 피렌체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단장이 돼서 지휘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돈과 철학만 있으면 이렇게 멋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죠. 이분이 추구했던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알아보니까 경연입니다. 컨테스트입니다. 돈만 많이 주고 지식만 많이 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선의의 경쟁이 정말 이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아마 이 피렌체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 지오반니 세레당에 보면은 청동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청동문을 만들 때 그냥 돈을 많이 줬냐? 아닌 거죠. 바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샘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유명한 기베르티와 브루넬스키의 작품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기베르티는 여기서 당선이 돼서 이 문을 20여 년 동안 만들고 또 하나의 문을 또 만들어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문 2개를 만드는데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사람들은 그러면 브루넬스키는 어떻게 했을까? 이때 브루넬스키는 이것이 좌절된 다음에 바로 로마로 갔죠. 로마 가서 뭐 했느냐? 바로 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친구는 왜 쓸데없이 왜 갑자기 이 청동문에서 돔을 왔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두오모 성당입니다. 그때까지 두오모 성당은 완성이 됐는데 저 돔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 돔의 길이가 40m가 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쌓을 수도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까지 기술로서는 쌓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브루넬스키는 고대 로마를 찾아가서 그 돔의 그 특성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지모 메디치가 주관하는 이 돔의 공모 사업에 또 응시를 한 거죠. 그때 재밌는 것은 똑같이 기베르티와 브루넬스키가 똑같이 최종 후보자 2명이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것이 있었죠.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사람들은 난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너네들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왜? 자그마치 몇십 년 동안 이 돔은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재밌는 것이 브루넬스키가 말했죠. 너 나를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옆에 했죠. 계란 한 번들에만 세워봐.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브루넬스키의 계란입니다. 브루넬스키가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계란을 세우라 할 때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했죠. 그때 브루네스에게 간단히 세워버립니다. 계란을 팍 깨가지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다. 나 저 돔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우라도 아무도 못하겠냐? 나는 세울 수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브루네스키는 저 위대한 돔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주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있네요. 누굽니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누구든지 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고 엄청난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들은 회화가 미술의 최고다. 진짜 진정한 미술은 회화라고 말했고요. 미켈란젤로는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조각이라 말했죠. 죄송합니다. 조각입니다. 조각이라 말했죠. 이 사람은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회화에서 최고의 그림을 만들었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나리자를 그렸죠. 그런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메디치가 있었고요. 바로 경연, 컨테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렌체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세마고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는 메디치가만큼 아니지만 아주 풍요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디치 가문은 아니지만은 메디치 가문만큼 열정과 가르침에 대한 목말라 하는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경연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박자가 어우러져서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만들지 제가 볼 때는 세마의 르네상스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세마를 선택할지 안 할지 고민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이런 곳에 마음이 있다라면은 제가 한번 세마고에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마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